분명 처음엔 그냥 한 번의 키스였을 뿐인데요. 이상하게도 그 한 번이 지나고 나서부터 성희주와 이한대군은 전처럼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회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지는 회차였는데요.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손을 잡았던 관계였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그 관계 안에 조금씩 진짜 감정이 스며들고 있다는 게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각자 자기 마음을 모른 척 해보려 했으면서도 결국 자꾸만 서로를 떠올리게 되는 흐름이 참 설레게 다가왔는데요. 성희주는 키스 이후 계속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원래 성희주는 이런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늘 또렷했고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자꾸만 그 순간이 생각나고 이한대군이 가까이 다가오던 얼굴이 떠오르고 괜히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희주 입장에서는 그게 참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딱 잘라 정리하고 싶은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고 그냥 순간의 분위기였다고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한대군도 겉으로는 아주 차분해 보였지만 사실은 성희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괜히 웃음이 새어나오고 이유 없이 성희주를 떠올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한대군은 원래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 쪽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이한대군이 성희주 앞에서는 점점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성희주는 이한대군에게 숨쉴 틈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성희주가 결국 성당까지 찾아가는 장면은 그래서 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성희주는 자기 마음이 너무 낯설어서 마치 정말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엉뚱하게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은 누구보다 잘 다루는 사람이 정작 자기 마음 하나는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성희주라는 인물을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던 장면이었어요. 늘 강하고 빈틈없어 보이던 사람이 사랑 앞에서는 이렇게 서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희주가 성당에서 민정우를 만나면서 세 사람의 감정선도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민정우는 여전히 성희주를 걱정하고 있었고 성희주에게는 아직도 편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성희주의 마음이 이미 조금씩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정우와 이야기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이한대군 이야기가 나오고 무심코 이한대군의 사소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건 성희주도 의식하지 못한 변화였을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이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민정우는 그걸 아주 선명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게 조언하는 듯 말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씁쓸함과 질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성희주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성희주가 자신이 아닌 이한대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민정우의 마음도 이번 회차를 기점으로 더 복잡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버티기엔 성희주의 시선이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혼례 날짜를 정하는 장면에서는 이한대군의 마음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가 있었는데도 일부러 시간을 두는 선택을 한 건 단순히 준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한대군에게 이 결혼은 이제 더 이상 급하게 밀어붙여야 할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고 성희주와 함께 천천히 마주 보고 싶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성희주도 아직 자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고 이한대군 역시 그런 성희주를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배려가 참 이한대군답고 또 설레는 부분이었어요. 조용하고 말수는 적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혼례 의상을 고르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예비 부부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설렘과 어색함이 함께 흐르고 있었죠. 성희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더 애쓰고 이한대군도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둘 다 상대를 너무 의식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티가 나는 분위기였달까요. 특히 진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가 이야기가 나오자 성희주가 당황하는 부분은 참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결혼을 선택했지만 마음은 아직 그 현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성희주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진짜 자기 삶이 되어간다는 걸 실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한대군이 성희주의 그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물리고 조용히 성희주에게 물어보는 장면은 겉보기엔 담담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정한 장면이었거든요. 성희주가 애써 가볍게 넘기려 해도 이한대군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린 키스가 아니었다는 말, 상대가 성희주였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은 사실상 아주 솔직한 고백처럼 들렸어요. 이한대군은 크게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심처럼 다가오는 사람이잖아요.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가 오히려 오래 남는 사람. 그래서 성희주도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왕실의 오래된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회차는 단순히 설레는 로맨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의 과거 선택, 선왕이 남기려 했던 뜻, 그리고 이한대군과 왕위 사이에 얽힌 숨겨진 진실까지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어졌는데요. 특히 이한대군이 자신이 한때 왕위와 연결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인물의 내면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대군은 늘 한 걸음 뒤에서 참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두려움과 선택 때문에 지금 자리까지 밀려나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 이한대군이 성희주를 대하는 마음에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실 안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선택한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에게 성희주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붙잡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캐슬그룹 본가를 찾는 장면에서는 성희주의 상처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성희주는 늘 강해 보였지만 가족 안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성희주에게는 한 번도 따뜻하게 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희주가 곧바로 받아치는 장면은 괜히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성희주가 그토록 높은 자리를 원했는지, 왜 이름뿐이라도 신분을 얻고 싶어 했는지가 그 장면에서 다시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성희주에게 신분은 허영이 아니라 더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간절한 방패였던 거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이한대군과의 대화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깊게 설레는 장면이었습니다. 성희주는 장난스럽게 묻지만 사실은 진심이 섞여 있었죠. 혹시 자기를 좋아하느냐고, 자신이 처음이었느냐고 묻는 말 안에는 성희주의 불안과 기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한대군은 그 물음을 피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답해줍니다. 좋아한다고, 처음이라고, 원해도 참는 게 익숙한데 이번에는 잘 안된다고 말하죠.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아서 더 설렜습니다. 마음을 과장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만 조용히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성희주에게 자신이 주는 것은 돈이든 마음이든 그냥 받으라고 말하는 장면은 이한대군이 성희주를 얼마나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성희주는 지금까지 늘 얻기 위해 싸워야 했던 사람인데 이한대군은 처음으로 조건 없이 받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준 거죠. 마침내 혼례가 시작되고 성희주는 바라던 자리에 다가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례를 치르고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은 분명 성희주에게도 특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동시에 아주 불안하고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했죠. 성희주가 넘어질 뻔했던 순간도 그냥 작은 실수처럼 넘길 수 있었지만 어쩌면 그 장면은 앞으로 이 자리가 얼마나 쉽지 않은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성희주는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았고 이한대군 역시 그런 성희주 곁을 지켰습니다. 이 장면들 덕분에 혼례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버텨내야 하는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성희주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단순히 긴장해서였는지, 과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일이 앞으로 더 큰 불안을 남긴다는 점이었죠. 성희주가 드디어 대군 부인이 되는 순간 쓰러졌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힘들게 얻은 신분이 이제는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표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7회는 참 묘하게 아름다우면서도 불안한 회차였습니다. 성희주와 이한대군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더는 예전처럼 계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왕실의 오래된 비밀과 권력 다툼도 더 가까이 다가왔고 두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그 마음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결국 이번 회차의 진짜 매력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 가장 예쁘게 그려졌는데 동시에 그 사랑이 가장 위험한 자리로 들어서는 시작처럼 보였다는 점이요. 성희주는 드디어 원하던 신분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왕실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한대군은 드디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래서 더 큰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회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분명 서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만큼 두 사람을 흔들려는 힘도 더 거세질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시작된 순간부터 시험받기 시작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